여기 장애가 있는 딸과 함께 한국 여행을 왔다는 프랑스 엄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딸은 이내 한국 지하철 객실 한복판에서 소변을 보는 큰 실수를 하고 말았고, 이에 한국인 승객들이 몰려와 그녀의 딸에게 충격적인 행동을 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알바라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저는 정말 격동의 시기를 보냈는데요. 저는 뇌성마비 딸을 갖게 되었고, 남편은 장애를 가진 딸을 도저히 키울 수가 없다며 저희를 두고 떠나버렸거든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어느새 딸 조에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죠. 바로 조애가 언제 어디서나 당당한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엄마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다짐이었는데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늘 타인의 눈치만 보며 살아갈 필요는 없고, 어쩌면 냉혹하고 개인주의적인 사회 분위기가 팽배한 프랑스보다 조애에게 더 맞는 국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딸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주고자 함께 해외여행을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단 저는 여행지로 일본을 고르게 되었는데요. 일본은 매우 안전한 국가이자 사람들도 친절하다고 들었기에 조애에게 프랑스보다 더 아름다운 사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테죠. 그리고 일본은 불교 국가로 평등과 평화를 강조하는 불교는 딸에게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동안 프랑스인들의 무정함과 차별로 상처받은 조애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많은 기대감을 안고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불교 사원으로 향했는데요. 처음 보는 동양의 불교 건축물은 정말 이국적이면서도 멋지더라고요. 딸도 처음 보는 형태의 불교 건축물들을 보고 매우 신기해했고, 신이 났는지 소리까지 지르며 온몸으로 즐거움을 표현하더군요. 그러나 이러한 시각적인 즐거움도 잠시, 저는 곧 충격적인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불교 사원을 보고 기뻐하는 조애를 보고 수군거리며 한껏 인상을 찌푸렸거든요.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아이에게도 엄격한 정숙의 규칙이 적용되는 모양이었는데요. 저는 이들의 차가운 반응에 꽤나 놀랐지만, 그래도 일본에 왔으니 이 나라의 문화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조애를 진정시키고 사찰에서 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휠체어를 잠시 두고 잘 걷지 못하는 딸을 부축하며 사찰까지 올라가려는데, 아무도 낑낑대며 계단을 올라가는 저를 도와주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일본인들은 장애가 있는 딸의 얼굴을 보고 혐오스럽다는 듯 냉담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비키기 바쁘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본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매우 좋지 않은 듯 했고, 저는 이들의 태도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땀을 뻘뻘 흘리며 사찰까지 걸어 올라온 저는 일본인 승려의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는데요. 승려는 제게 속사포 같은 일본어로 뭐라고 중얼대기 시작했는데, 제가 일본어를 알아듣지 못하자 짜증스럽다는 표정으로 번역기를 내밀었거든요. 그리고 번역기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 저를 올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적혀 있더군요. 저는 순간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불교 정신은 인간의 평등을 추구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승려가 장애인을 차별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순간 매우 격분해서 승려에게 화를 내며 따졌고, 승려는 제가 화를 낼 줄은 몰랐는지 몹시 당황해하며 저희를 사찰에 입장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나 오히려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일본인들은 장애가 있는 제 딸이 사찰에 들어오자마자 하나같이 저를 올리다 말고 나와서 사찰 밖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희를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보고만 있었는데요. 저는 그들에게 대체 왜 그러냐는 거냐고 영어로 물었는데, 일본인들은 그저 아무 말도 없이 시종일관 무표정의 차가운 눈빛으로 딸을 노려보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일본인들의 공허한 눈빛에 소름이 돋아버렸고, 약자를 차별하는 게 불교라면 절을 할 필요조차 없겠다고 생각해서 조애의 손을 잡고 사찰을 나와버렸습니다. 일본인들은 그 와중에도 조애가 역병이라도 걸린 줄 아는지 저희를 피해갔고, 저희가 나오자마자 사찰로 들어가서 아까 하던 절을 마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무엇보다 딸이 큰 상처를 받았을까봐 너무나도 속상했고 마음이 찢어지는 기분을 느끼며 가까스로 딸 앞에서 눈물을 참아냈죠. 심지어 일본인들은 장애인이 부정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지 사찰 앞에 잠시 세워둔 휠체어 의자에는 압정이 몇 개가 놓여 있었는데요. 저는 일본인들의 음습한 행동에 학을 떼면서 딸이 볼까 두려워 황급히 압정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상처를 받은 채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고 일본 지하철에 탑승했죠. 그런데 지하철 안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탑승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겨우 지하철 한편에 자리를 잡았지만 일본인들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휠체어 때문인지 연신 인상을 찌푸리며 조회를 마치 벌레 보듯 쳐다보더라고요. 프랑스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시선은 알게 모르게 존재하지만 이 정도로 극심하지는 않기에 저는 일본인들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인들은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그저 조회를 차가운 시선으로 노려보기만 하고 있었기에 저는 그들의 시선에 소름마저 돋아버렸는데요. 그리고 갓 초등학생이 된 조회는 처음 보는 동양인들로 꽉 차 있는 지하철 안에서 조용히 자신을 노려보는 일본인들의 하나 같은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렸는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더라고요. 조회는 장애가 있기에 한번 울음이 터지면 정말 달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저는 조회를 달래면서 또다시 경악을 금치 못할 경험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다다음 정거장에서 웬 영무원이 타더니 제게 번역기를 통해 충격적인 말을 건넸거든요. 손님, 죄송하지만 소음으로 인해 다른 승객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으니 다음 역에서 내려주시겠습니까? 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일본 내 경범죄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장애가 있는 아이를 보고도 법령까지 들먹이며 내쫓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일본인들의 어린아이에게조차 조금의 배려도 없는 모습에 학을 떼면서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왔고 그대로 모든 짐을 싸서 다짜고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배울 것 따위는 아무것도 없었고 여기에 더 있다간 정신병이 걸릴 것 같았거든요. 대신 저는 예정에도 없던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여행은 완전히 망했고 조회는 동양인에 대한 공포증마저 생겨서 사람만 보면 덜덜 떨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당장 일본을 뜨는 비행기 편이 일본 바로 옆에 있던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뿐이기도 했고 저는 이대로 조회에게 공포심과 좌절감만을 심어준 채 프랑스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한국은 매우 놀라웠어요. 일단 한국에는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 시설도 우수하게 갖추어져 있었고 한국인들은 딸과 눈이 마주치면 싱긋 웃어줄 뿐 일본인들처럼 무표정으로 피해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한국은 최첨단 도시 인프라와 전통적인 멋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저는 웅장한 고층 빌딩들이 줄줄이 세워진 모습을 보고 한국은 놀랍도록 고도로 발전한 국가구나 싶었는데 그러한 빌딩 숲 사이사이에 전통 궁궐이나 사찰들이 동양의 미를 뽐내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문명과 전통이 조화된 특별한 모습에 저는 전통 사찰을 안 들어가 볼 수가 없었죠. 조회는 일본 사찰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매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지 않으면 얻는 건 아무것도 없기에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긴장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한국 사찰은 일본의 사찰보다도 훨씬 멋있었고 우아한 동양의 아름다움이 가득했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한국의 사찰은 불교의 정신을 잘 계승했는지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도 차별 없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덕분에 조회가 탄 휠체어는 아무런 방해 없이 경사로로 된 휠체어 전용 보도를 통과할 수 있었죠. 심지어 사찰 바로 앞에 가파른 경사로를 마주했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로 보이는 한국인 부자가 말없이 오더니 그대로 저를 도와 조회의 휠체어를 밀어주기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웃긴 건 한국인들은 제게 도움을 주고도 그저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 제 갈 길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한국인들만의 배려의 방식이구나 싶었고 그렇게 사찰에 들어가게 됐죠. 놀랍게도 불상을 향해 절을 하던 한국인 아주머니들은 몸이 불편한 제 딸을 보더니 마치 원래부터 알던 사이인 것처럼 친숙하게 다가와
저를 아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는데요. 조에는 일본에서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자신을 포위한 채 정체불명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동양인 아주머니들을 보고 약간은 긴장한 것 같았는데요. 그래도 진심은 전해졌는지 조에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불상의 절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인 승려는 조에의 손을 꼭 잡더니 한국어로 뭐라고 읊조리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의 인자한 표정과 신뢰감 있는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조에의 앞날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 덕분에 일본 사찰에서의 악몽 같던 트라우마를 완전히 지울 수 있었고 조에의 얼굴에 가득했던 그림자도 어느 정도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사찰 옆에 전통시장이 있다고 하길래 저희는 한국의 전통시장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은 상권 특성상 길이 그리 넓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휠체어를 보고 진작에 길을 터주는 친절함을 보여줬고 이건 일본인들처럼 혐오스러워서 피하는 게 아닌 정말 배려의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어줬다는 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되었죠. 저희가 한국의 흥미로운 전통시장을 구경하던 중에 휠체어를 탄 조에가 몸을 뒤척이다 그만 가게 야외 진열대의 유리병을 떨어뜨려 버렸거든요. 유리병에는 기름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들어있었고 땅바닥에 떨어져 깨짐과 동시에 시장 전체는 엄청나게 고소한 냄새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우 당황해서 재빨리 번역앱을 켠 뒤 사과를 하며 보상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가게 주인 아저씨는 제게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더라고요. 시장이 좁아서 그런 건데요, 뭘. 그리고 애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물어주기까지 합니까? 덕분에 시장의 고소한 냄새도 나고 좋네요. 난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고 즐거운 여행하세요. 심지어 한국인 아저씨는 죄송한 마음에 정체불명의 기름을 구매하려는 제게 이건 한국의 참기름이고 여행자에겐 딱히 필요가 없을 거라고 말하며 판매를 거부하는 것과 매우 조용하다는 점에서 일본의 지하철과 분위기가 매우 비슷했는데요. 이 때문에 조에는 갑자기 일본에서의 트라우마가 떠올랐는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조에는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저는 매우 당황해서 빠르게 조에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터진 울음은 쉽게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한국인들도 일본인들처럼 말없이 저희 모녀를 쳐다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어떤 한국인 아주머니 한 분이 저희 쪽으로 다가오기까지 했는데요. 저는 당연히 일본에서처럼 지하철에서 쫓겨날 거라고 생각했고 이 모든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정말 예상치도 못한 행동을 해오더군요. 그녀는 걱정스럽다는 듯 조에를 응시하더니 이내 휠체어 의자 부분을 가리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확인해본 휠체어는 물범벅이 되어 있었죠. 그랬습니다. 조에는 압박감에 못 이겨 그만 바지에 소변까지 지린 모양이었고 저는 너무나도 정신이 없던 나머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 한국인들은 놀라운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이내 저희에게 몰려와서 조에의 소변을 치우는 것을 도와줬거든요. 일단 아주머니는 급한 대로 앉으라며 자신의 배낭을 내어주시며 그 위에 조에가 앉아있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내 어떤 한국인 아저씨가 가방에서 휴지 하나를 꺼냈고 근처의 한국인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죠. 한국인들은 휴지와 물티슈까지 동원해서 지하철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한국인들이 한몸이 되어 기꺼이 도움을 베풀어준 결과 지하철이 다음 정거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조에의 소변은 순식간에 치워져 버렸습니다. 조에 또한 한국인 아주머니의 전문적인 아이 돌봄 솜씨에 울음을 뚝 그쳤고 저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헌신적인 도움에 너무 감사해서 참아왔던 눈물까지 쏟아내 버렸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절대로 울지 않으려고 일본에서도 끝까지 참았는데 저는 조국인 프랑스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기적과도 같은 상황에 마치 조에가 그랬던 것처럼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조에를 달래듯이 한국인들이 저를 달래준 덕분에 저는 겨우 진정할 수 있었고 한국인 승객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이들은 일본인들처럼 무표정하고 냉담한 태도로 저희를 응시했던 게 아닌 애초에 다들 걱정이 된다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희를 보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겨우 진정을 되찾으니 다음 정거장에서는 걸레를 든 청소인력들이 지하철에 탑승했는데요. 어떻게 한국의 지하철은 이렇게 모든 시스템이 철저하게 짜여 있을 수가 있는지 저는 정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지하철에서는 약에 취한 승객이 객실 안에서 대변을 봐도 청소부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고 그러한 대소변은 며칠씩이나 방치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청소 아주머니의 전문적인 걸레질에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고 이내 아까 청소부터 마음을 비우고 그녀를 따라갔는데요. 그런데 저는 곧 또다시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됐죠. 한국의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 보니 여긴 분명히 지하철 아니었음에도 웬 깔끔한 지하상가 단지가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프랑스의 오물과 쓰레기투성이인 지하철과는 달리 한국에서 지하철은 지하철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듯 보였고 아주머니는 그러한 지하상가가 익숙하다는 듯 한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유아용 바지와 속옷 한 벌씩을 구매한 뒤 저를 지하철 화장실로 인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지하철 화장실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었고 간이 샤워호스까지 구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딸의 뒤처리를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널찍한 공간을 자랑하는 장애인용 화장실까지 구비되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조애가 처음 보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두려웠는지 도저히 들어가려고 하지 않자 한국인 아주머니는 능숙하게 딸을 달래주었고 심지어 저 대신 조애의 몸에 묻은 소변을 닦아주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떻게 남의 아이의 소변까지 닦아줄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와 아이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에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아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극심한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프랑스와 일본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심지어 아주머니는 아까 구매한 아이용 옷을 제게 무료로 주기까지 하셨는데요. 저는 이건 도저히 못 받을 것 같아서 억지로라도 돈을 지불하려 했지만 아주머니는 다른 한국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이에게 베풀어주는 것이 진정한 어른이라는 말만을 남기고 그렇게 사라져버리셨습니다. 한국인 아주머니의 말씀처럼 저는 이번 여행에서 한국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어른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한국에서 경험했던 일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곤 합니다. 한국인들은 아무리 장애가 있더라도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고 한국인들이 베풀어준 호의와 친절은 조애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겁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